외계 생명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ET가 타고 온 UFO? UFO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뜻합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기상현상이나 제트기, 기상 측정 장치 등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관측되는 것들이죠. 외계로부터 지적 생명체가 타고 오는 운송수단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외계인이 항성 간 여행을 해서 우리를 찾아오기에는 우주가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가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세티 과학자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파 탐사를 수십 년에 걸쳐 참을성 있게 계속하고 있어요.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주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날아가도 그 끝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그 넓은 우주에는 1000억 개나 되는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은하들은 저마다 1000억 개의 별들을 품고 있다고 하니 온 우주에는 1000억 개의 1000억 배나 되는 별들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별들이 탄생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 태양계처럼 행성들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항성 진화 모형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외계 행성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가능성은 충분해집니다. 생명체는 유기물, 미생물, 고등생명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능이 발달해서 우리처럼 문명을 이루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수없이 많다곤 하지만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은 최근까지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남반구 밤하늘의 밝은 별 알파 센타우리는 4.37 광명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태양만한 별 둘이 서로 공전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면 밤하늘의 작은 별 하나로 보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등대 불빛처럼 말이죠.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아주 밝은 별 2개로 나뉘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도 잘 보일까요? 망원경으로 등대의 불빛을 보면 아주 밝게 보이겠지만 밝은 등대 안에서 깜빡이고 있는 반딧불이의 빛을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지만 태양과 비교할 때 크기는 10분의 1로 작고 밝기는 10억 분의 1로 어둡습니다. 외계 행성들도 스스로 빛을 내는 중심별에 비하면 마치 밝은 등대 안에서 희미한 빛을 내고 있는 반딧불이와 같은 관측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 거의 400년이 지나도록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 3명 중 2명은 최초의 외계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보다 먼저 펄서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발견되긴 했지만 태양과 같이 일반적인 별 주위에서 공전하는 행성은 1995년 최초로 미셸 마이어와 디디엘 코엘료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50광년만큼 떨어져 있는 태양만한 별, 페가수스 자리에 51번째 별을 관측해 오다가 이 별이 4.22를 주기로 살짝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별이 흔들리는 이유는 목성보다 조금 크면서 질량은 반 정도 되는 행성이 별에 바짝 붙어서 빠르게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 행성은 태양계에는 없는 뜨거운 가스 행성으로 분류되는데 공전 궤도가 별에 가까워 뜨겁고 목성급에 해당하는 큰 덩치를 가진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별을 흔들 수 있었고 덕분에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꽤 큰 애완견이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중력을 작용하는 별과 행성의 운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두 물체의 질량 중심에 대해 행성과 함께 별도 공전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 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다면 별이 관측자에게 살짝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 별빛의 스펙트럼의 주기적인 청색 이동과 적색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측정하면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질량과 공전 주기도 알아낼 수 있죠. 마이어와 쿠엘료는 이와 같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최초의 외계 행성 51 페가시 B를 발견했고, 이 발견은 이전까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가설일 수밖에 없었던 외계 행성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뜨거운 목성형 행성을 찾기에 유리한 시선속도 측정법으로는 중심별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는 지구만한 암석형 행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관측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와 소통을 시도하는 이유, 불과 25년 전에 최초의 외계 행성이 발견된 이유, 외계 행성 발견의 어려움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